상해 임시정부부터 그 당시 연락이 있고 그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여성간 우리 최현 씨도 오셨는데 우리 피부 치달았는데 우리 주사위랑 동생이랑 피부 치달을 그만두자. 그리고 또 귀여운 분이 오셨는데 우리들 나는 말도 어떻게 봤는지 요즘 시장에 책이 안 팔려요. 그래서 책 잘 안 내준다. 차비 출판 하는데 내 소설 개똥문화를 어떻게 잘 봐줘가지고 사가도 이 두꺼운 원고리가 3,000매인데 그걸 책으로 내준 우리게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거기는 돈 벌려고 하는 출판사가 아니고 뭡니까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출판사인데 우리게의 출판사. 거기 승현 사장님 모시고 거기 또 중앙으로 있는 정호일 박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판 이래서 이번 책도 거기서 내렸습니다. 우리 편집장도 또 아까 외워서 악보 띄워놓으신 우리 김강원 농기는 내가 작사를 말이죠. 내 문학이 개똥문학이라 작사를 잘못해가지고 그런지 1년 얼마나 일각이 3초로 기다려. 주자애가 이더럽니다. 작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직 작곡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 글이 개똥문학이라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 이 출판계를 앞두고 이렇게 작사를 해주셨어요. 정말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 해방 여사들 묘소 탐사할 때는 꼭 오셔서 아코디언을 치던 우리 김강원 동이 작곡을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소개를 정말 이것도 이제 내가 대학을 8학년 다녔어요. 8학년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가 국문학교를 나를 늦게 보냈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는 데가 그 한평이라고 전라남도 바닷가 쪽에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강원도에 못지않게 영광 한평 바닷가 눈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거기서 2km 이상을 조그만 곳이 걸어가면 힘드니까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어디 가라 하면 서당에 가라 해서 나 6살부터 한번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때 제대하고 나서 내가 서라벌레대 소설은 문해창작과 거기를 졸업을 하고 이제 내가 이제 뚝섬서 자취해요. 그때 뚝섬은 행편없는 그야말로 빈민들만 사는 데입니다. 서울역에서 판잣집 철거도 양동이나 창신도 철거들었다 경사들이 파벌이 걸렸는데 거기서 집다운 집이 없어요. 움막이고 땅굴이고 집다운 집이 거의 없는데 거기 서울동 이가거나 말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똥구덩이 거기 가까운 거북대를 내가 가서 거기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제대로나 가니까 또 재난번도 제대로 그때 거북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알아서 서로 통일하 오늘 지금은 강원도 속초에 사는데 오늘 특별히 왔습니다. 우리 윤기한 선생 어디 있어? 이리 나오셔. 윤기한 선생. 저 어머니가 그때는 여자 목사 제도가 없었어요. 지금은 여자도 목사 되는데 그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으로 한남동 거기 당국자 건너편에 그때 유명 빌리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 빌리지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또 뒤쪽에 가면 판자촌이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판자집교회 그 여자 전도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 나도 그 교회도 나가고 그러는 눈에 선합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속초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또 내가 뭐는 못 알아보는 거 있으면 대답해줘서. 그래. 그렇게 하시고, 다 소개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 우리 사부대장 이창훈. 사부대장 이창훈 됩니까? 이창훈 선생 이러서. 우리 사회배움에 대해서 하동삼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주 미국 사회는 한독수 회장이 하니까 저희도 감옥을 갔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남겨두시고 하고 싶으면 하시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소개보다는 대단히 좋습니다. 나중에 저기 오고. 예. 제가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소위 민주화 운동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갑자기. 우리 처음으로 이제 밝히니까 이 나이가 됐고 또 자꾸 묻는 동기들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왜 그때 갑자기 들어갔느냐. 경상도 양산으로 갔는데 언제서?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4.19 세대로 명색이 경무대 앞에서 그때 조재미 중장이라고 별 하나 다르고 의정부에 있던 공병사단이에요. 사단장이 이승만이가 계엄령을 내니까 돌머리 송유차이가 계엄사령관이 되고 육군총장이니까 되고 이 조재미 중장이 그 계엄 서울지인조 사단장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유 무서웠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조재미 사단장이 왜 몰랐냐면 그게 여수 순천 동기 때 지금도 가면은 거기 후배군인가 어디에 국민학교가 있어. 무슨 국민학교냐 거기에 보면 국민학교 옆에 이렇게 철판이 써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놈이 여수 동기 때 그 국민학교에 중대장으로 주던 대임 주던해가지고 엄청난 학살을 감행했어요. 석 달인가를 주던했어요. 지금 국민학교에 한번 서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겁도 없이 우리 대학생들하고 그 당시 실업자 작업복 입은 사람들하고 학생대표 6명이 이승만 대통령 하야 답한 대표로 그놈으로 마주섰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무서운 학살자인데 겁도 없이 마주서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활혁명의 현 상임의장하신 박원섭 선생은 거기서 고등학교 때신데 마포고등학교 학생회장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십 년이 지나 사활혁명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경무대에서 1차 사격을 해서 그때 군인은 사격 안 했다는데 거짓말입니다. 전부 작업복 파란 작업복이고 군인들 헌병 그때는 완장을 차요. 그 전투복 쓰고 오늘 헌병은 하이바 모자를 씁니다. 하이바 모자 철모 똑같이 철모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전투복을 쓰고 전투복 입고 경무대 경찰서 그때는 경무대 경찰서 그러니까 박영규가 경찰서장이고 군인들 쏘니까 우리가 군인도 쏜다 하고 절망적인 비밀을 지르게 군인을 믿었거든요. 우리가 계엄령 내려서 군인들은 쏘지 않을 거다 했는데 같이 쏘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1차 호텔을 했습니다. 우리가 1차 그때 1차 호텔하고 경무대 쏘니까 1차 쪽 호텔을 했을 때 쫓겨서 장갑대 저기 서울 시청 앞에 가니까 그때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바로 내 앞에 한 30m에 대해서 경찰이 뭐로 하나 걸렸어요. 그래서 밟아 죽였어요. 민중이 하나 밟아 죽이고 자유당 신문인 서울신문 찌입차가 기자 싣고 취재로 가다가 찌입차 앞에서 불을 지르고 불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따다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중들이 음식을 했는데 보니까 그때는 덕수궁 기퉁이 지금 성공회 대학교 건물이 있어요. 거기는 바짝 그때 길가에 있었는데 그게 국회에서 다니고 그 옆에는 거기 파출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파출소 이름이 거기 있었는데 파출소에서 총을 막 쏘는 거예요. 총을 쏘니까 우리 그 박원순 부장 가까이 앞에서는 그때는 구두닦이 명마주의 거지 구나 쓰레기꾼 아니다. 이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쏘니까 그대로 거기다 그 아이들로서 애들 3명인가 2명은 하나는 이 두개골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팔팔팔 죽어가는 반이에요. 하나는 총을 내면 있고 3명이가 총을 맞아요. 그 학생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그 애들이 나이 한 15, 16살 애들이 그 애들이 죽었어요. 그거 이제 그 옆에 있었고 나는 한 30년 더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키텍 더 이상 기억 안 되고 아까 내가 꼭 그런 말을 뭐냐면 갑자기 내가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느냐? 4월 혁명에 반란군이 됐죠. 그 다음에 제대하고 나와서 한일전 데모 시작을 제대하고 나와서 계속 한일전 데모를 했죠.
그 육삼사 때 방을 붙이고 박정희가 전국에 수군형을 했네. 거기 딱 걸렸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무기정학을 시켜놨어요. 나라. 그러니까 그래 겨우 이제 그 졸업식만 참석하고 앨범에도 한쪽 귀퉁이에다 내 사진을 하나 건국대학교 그 앨범에 보면 이 얼굴만 하나 옆에다 끼워 넣어놨어요. 나중에 그 사진을 못 찍고 무기정학을 당해서 그 졸업은 겨우 했는데 그런데 함승원 선생이 그 당시는 그야말로 대단한 속된 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함승원 선생이 사상계에 글을 실으면 사상계가 7만, 8만 명, 그 당시 상상도 못하지. 그리고 이대나 숙대 여대생들이 사상계를 손에 안 들면 여러 상들을 아예 상대를 안 준다.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사상계가 대단했어요. 그게 물론 장준호 선생도 성실하게 냈지만 함승원이라는 그 대단한 인물이 거기다 글을 쓴으로 인해서 사상계다운 사상계가 됐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박정희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 기관포와 같은 입이 함승원 선생의 입이다. 그러면 사상계는 그때 죽어가요. 지하가 5대였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장준호 선생이 국회에 진출하니까 그때는 국회의원은 잡지사 사장을 못해. 내가 보안혁 씨한테 인계를 했는데 지하가 5대였었는데 이제 아까 말한 김승인 동지가 이게 아이템을 준 거예요. 지하가 머리가 좋아요. 잘합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5대였었는데 그게 이제 또 신민당 기관지에 실으니까 이제 박정희가 때려잡기 위해서 이제 사상에서 폐간을 시키고 그래서 제가 내가 할 일은 그거 하나 해야 되겠다. 함승원 선생의 입을 움직여서 박정희라는 때려잡았다 해가지고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내 힘을 다해서 정력을 다해서 함승원 선생을 설득을 해서 잡지를 등록을 했습니다. 박정희가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 이제 등록한 것도 사연 많고 그거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아까 말한 71년도에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를 해방 이후 남쪽에서 상설 민주운동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인물들이 함승원 선생, 김재준 박사, 천관우, 이병희 씨 등 인물들을 우리 그때 김승인 동지하고 지하하고 나하고 셋이 이제 지하는 얼굴마다 노릇하고 김지하는 오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얼굴마다 노릇하고 김승인 동지는 지하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는 밖으로 나와서 조직에 뛰었죠. 나오고 나는 조직력이 약해요. 나는 입은 강한데 조직이 치밀하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문단하고 종교계만 내가 조직을 하고 다른 건 전부 다 김승인 동지가 했죠. 조직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대단한 반응이에요. 깜짝 놀라요. 박정희가 그걸 만들죠. 그걸 만들어야 해서 그래서 박정희가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유신 하자마자 해운대하고 백개하고 나오고 사고다가 지하 6국에서 이제 고문을 4박 5일 동안 우리 마누라가 있으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정현 선생이 좀 도망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전라도나 충청도로 갈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호랭이를 잡으려면 호랭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당신은 전라도 놈이니까 경상도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내가 간 학교에 교장선생이 김소영 여대로 시인이었는데 일본은 경대 출신입니다. 함흥 사람인데 경은 과수원도 부자 지주의 아들이. 근데 피난나서 그 사람도 생각이 사회의식이 있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 숨겨줍니다. 그래서 경상도로 내가 간 거예요. 빤스 하나 증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었어. 빤스 하나 메리아스 하나 딱 메리아스 하나 빠서 내가 3개월만 있다 오겠다. 25겠다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웬걸 유신 체제가 빨리 끝납니까? 그래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죠. 옆에서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남정현 선생한테만 이제 남정현 선생 교장선생 소개해주고 우리 서영수는 가봤나? 그 학교 내가 갔어요. 아까 서영수 그 학교 내가 갔어요. 하는데 전혀 서울로 소식을 안 하니까 어디로 살았는지 모르죠. 또 앞에 그때는 이렇게 휴대폰도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 살았는데 딱 갔는데 또 무슨 사건이 터졌냐?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백림 사건, 윤희상 사건, 유럽 간첩단 사건, 이 세 개 사건에 관련된 김성수 박사가 내 처남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최종길 교수, 내가 거기 끝나고 석 달 있다가 최종길 끌어가서 지하에서 죽어 나왔죠. 그리고 거기가 천재적인 머리가 있는 서울에 나온 김장현 씨였어요. 광주 서등 출신이고, 만약에 그분이 정기고문 안 당하고 폐인이 안 됐으면은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혁 장관을 했죠. 그 당시 경제개혁은 장기영이가 장관을 했는데 김장현 씨라고 그분이 경제개혁은 제1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경제개혁은 부총장 강봉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선배예요. 근데 정기고문으로 폐인이 되어버려가지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엄중한 시기인데 내가 만약에 다시 서울로 가거나 뭐가 되면 그때는 천장다 딱 찍고 거부를 하고 그럼 끝나요. 신문도 보도도 안 나고 죽는 거예요. 그때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박종철이 고모가 되는 박정희 시인이 내가 간 학교의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난할 때는 그래요. 에이, 교장선생님 목심 살라고. 교장선생님 수업들로 목심 살라고 왔다 가요. 숨어 있었다 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어디 간 줄도 몰라 동기.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제가 사라져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씨앗 소리를 그만둔 건 그냥 입을 다물고 죽으려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오늘 조순명 선생 왔나? 안 왔어? 온다고 나와. 함수원 선생님 지금도 존경하는 데는 변함이 나는 없어요. 근데 나는 왜 함수원 선생님의 사건을 큰 충격을 물론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큰 충격을 안 받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함수원 선생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을 했고 종교 지도자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수원 선생이 글을 쓰실 때는 항상 거기에 종교인으로 나와요. 지금 이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얀 두루마기에 하얀 고무신에다 머리 하얘 백발 가지고 투사 같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통일교회 목사가 있으면 문선명 선생의 맨 좀 초기에 통일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통일원리. 이만큼입니다. 애들 전화번호 마다 커요. 그걸 김효원 선생, 성씨가 전화번호 효원은 맞아요. 평안북도 오산중학교 출신이에요. 함수원 선생 후배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자꾸 전화들으면서 함수원 선생 당연 문선명 선생은 이를테면 재림의 수고 함수원 선생은 세례요한이다. 그 역할을 해달라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함수원 선생은 종교인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참 충격적이지만 여자 문제가 심각했어요.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종교인으로만 선생님을 보고 안 갔기 때문에 현대여행을 해요. 그리고 시합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옆에 주위 사람들은 그것도 권력이라고 아부를 하고 이를테면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덟 번하고 뭐라고 할까? 왕따 시키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돈이 나왔어, 뭐가 나왔어. 우유 한 봉지, 우유가 그때 5원인가 7원 지금 아침은 아예 지금 한동수 선생님 아침 안 먹죠. 함수원 선생님 흉내거든요. 이영모 선생님, 함수원 선생님. 나도 그때는 흉내 내려고 아침을 안 먹어. 그 배가 얼마나 덩치 되게 큰데 우유 한 봉지 빵 하나 딱 그때 3원인가 5원 거야. 라면 하나 그때 뭐 5원, 15원인가 했다니까 그거 먹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계속 그때는 미행해요. 지금 젊은 분들 죄송하지만 지금 인정하는 건 헐빽빽이죠. 그때는 중앙교부에서 계속 미행하는 거예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나는 박정희를 때려잡는데 가장 유력 있는 입이 함수원 선생이라고 가서 시합을 만드는 거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만들었어. 자세한 얘기를 하고 내가 글을 쓰면 다시 바뀌겠습니다만 그때는 함수원 선생님도 손발 닿고 장미라 선생님도 오늘은 함수원 선생님 집 발길을 끊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가 중간에서 시달려서 못 견뎌요.
그 문제의 여인한테 가서 그 누님하고 아부 남의 목사 목사 우리 강대문 목사 얘기해라.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 안 되겠다. 그래 우리 마누라에게 밥이나 먹어야 되겠고 내 동생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상도에 가서 교통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두환이가 죽었는데 그날 내가 숙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내가 일부러 썼어요. 역사에 강아지 새끼 한 마리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굉장히 처음 맞아요. 뉴스. 그 다음 말이지. 그렇게 써져 있어 지금 보니까 내 일기에. 그런데 그때 올라오려고 광주로 가가지고 새마을차가 뜨는 새마을 사통이요. 호남선은 기차도 경부선으로 차별해요. 자세히 보면 다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그 전라도 호남선은 제일 좋은 게 그 통이요. 그걸 타고 이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좋다고 이제 김대중 씨 만나가지고 한 대를 날랐다. 그런데 전두환이 하다가 기어나. 그런데 도저히 그때 나면 아까 말씀드린 죄송합니다만 목숨을 구제할 수가 없었어요. 제 입장에. 그래서 그 숨어 있어서 응했습니다. 그걸 밝혀드리고 지금도 오해하는 동기들 있으면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가 꼭 한마디 더 해야 돼. 이해하고 좀 한마디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 소위 말하는 백색 독재, 군사 파시 정권 이것들과 싸울 때에는 소위 말하는 운동 수단으로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은 운동 수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함선호 선생, 문익환 목사 또 여러분들 하시는 우리가 4.19부터 6.3, 5.18 이때까지 있는 백색 독재나 군사파시하고 싸우는데 운동수단으로 가능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이제는 외세와 맞닥뜨리는 한 가지 싸움, 바로 전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110년 동안 식민지를 하고 아직도 평화니 휴메니즘이니 뭐니 협상이 다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면 이제는 막판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도 글을 지금 쓰고 있고요. 이런 집중력도 떨어지고 안 되는데도 그래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나들은 목소리 크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요즘 집회에 나보세요. 전부 형식주의야. 사회자부터 사회 이 모임 자체가 투쟁이 돼야 되고 통일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되고 전부 행사는 행사로 끝나버려요. 그거야. 개똥을 물러가서 아이고 그렇게 물러갈 때는 80년 동안 이게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말이 아니거든 도대체. 이제는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80년 그것도 아직도 지금도 평화니 휴메니즘이 협상이 뭐 따지고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있고 또 목소리도 크게 내놓는다.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하나의 수행 수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